네, 반갑습니다. 사원이 원자 형제입니다. 우리 18강은 이제 계층 구조에서 좀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인 계층 이동 도표가 되겠고요. 우리 계층 이동 도표는 두 세대 이상의 두 세대 이상에서 걸쳐진 그러한 계층 이동을 좀 비교해보고 분석해보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17강이랑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새로워진 개념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제 다만 우리가 이 단원의 이제 문제를 어떻게 조금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 것인가에 대한 제가 좀 문제풀이 도구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 문제풀이 도구. 그래서 이 도구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그냥 바둑판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왜 바둑판표냐면 상층, 중층, 하층, 그 다음에 이 부모 세대, 그 다음에 자녀 세대, 상층, 중층, 하층. 이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응? 응. 또 약간 바둑판 같잖아. 그래서 바둑판표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요 9칸이죠. 요 9칸에 해당하는 수치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요 위에를 우리가 부모 세대, 그 다음에 여기를 자녀 세대로 이제 구분할 거고요. 부모 세대는 상층이 이렇게 3칸을 더해서 여기다가 이제 총 합계를 쓰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바둑판표에서 분석해야 되는 건 3가지야. 첫 번째, 대물림 인구. 두 번째는 상승 이동한 인구. 마지막이 하강 이동한 인구. 이렇게 3가지 이제 파악하셔야 되는데, 저랑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자,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제가 지금 핑크색으로 빗금친 이 부분이 대물림 인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부모 세대도 상층인데 자녀 세대도 상층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부모도 중층, 자녀도 중층. 여기는 부모 하층, 자녀 하층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랑 자녀 세대가 계층이 같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초록색으로 제가 지금 빗금친 이 부분이 상승 이동이 됩니다. 이게 상승 이동이 돼요. 왜 그러냐면 부모는 중층인데 자녀는 상층이고, 부모는 하층인데 자녀가 상층이나 중층인 인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상승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노란색 빗금친 부분이 이게 지금 하강 이동 인구가 되고요. 얘도 왜 그러냐면 부모는 상층인데 자녀는 중층이거나 하층이고, 부모가 중층인데 자녀는 하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강 이동 인구가 되는데,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부모 세대랑 자녀 세대가 부모가 위에 있고 자녀가 왼쪽에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부모가 여기에 있고 자녀가 여기에 있을 때만 되고요. 그 다음에 상, 중, 하 순서가 올바르게 배치되어 있을 때만 또 해당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하, 중, 상으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뭐 중, 상, 하 이런 식으로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2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이렇게 네모에서 빗금친 부분이 대물림이다, 상승이다, 하강이다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1번 조건만 성립해요. 1번 조건만 성립합니다. 요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어렵지가 않다. 그 다음에 계층 구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계층 구조에서 했던 거 있잖아. 첫 번째가 상중하 비율 구하기. 그 다음에 계층 구조. 이거 이제 다이아몬드형인지 피라미드형인지 모래시계형인지 찾는 거. 그 다음에 인구수의 배수 비교 까지 합쳐져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6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구성원의 주관적 계층 인식과 실제 계층을 조사한 건데, 계층 구조는 실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대요. 그래서 보시면은 갑국은 지금 실제 계층이 상중하가 20, 15, 60이죠. 그래서 실제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 되는 거고요. 계층 인식은 지금 20, 30, 50 이렇게 돼 있네요. 을국은 실제 계층이 20, 60, 20이기 때문에 모래시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실제 계층과 계층 인식이 동일한 애들.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하는 애들은 실제 계층이 높은 거지. 실제 계층이 높은 애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인식이 높은 애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번부터 보시면은 갑국은 을국에 비해 사회통합의 불리한 계층 구조다. 답이 1번이네요. 2번 갑국은 모래시계형이고요. 을국은 다이아몬드형입니다. 3번 실제 계층과 주관적 계층 인식이 불일치하는 사람의 비율은, 자, 불일치하는 사람의 비율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6칸을 더하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동일한 애들이니까 불일치한 애들은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해당하는 수치를 다 더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100에서 대물림을 뺍니다. 이게 조금 더 빨라요. 왜 100에서 빼냐? 비율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100이 나와야 돼요. 100에서 지금 갑국 같은 경우는 대물림이 50이죠. 갑국은 100에서 50 빼니까 불일치한 사람 비율은 50%고요. 을국은 지금 또 여기에 있는 수치를 다 더해보시면은 60이네요. 그래서 대물림 60을 빼면은 불일치하는 비율은 40이 됩니다. 그래서 불일치하는 사람의 비율은 갑국보다 을국이 작다라고 하셔야 돼요. 4번. 갑국에서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한 사람과, 그러면은 갑국에서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한 사람은 요 라인을 다 더하시면은 20이죠. 을국에서 실제 상층에 속한 사람, 실제 상층은 이렇게 하시면 이건 20인데, 이거에 지금 사람의 수를 물어봤어요. 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 지금 20, 20이라고 쓴 거는 단위가 퍼센트잖아. 퍼센트. 얘는 비율이에요. 그럼 이제 조건을 한번 보는 거지. 갑국과 을국의 인구수가 같다는 조건이 있는지. 근데 지금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는 알 수 없습니다. 갑국과 을국의 인구수가 다른 경우는 지금 인구수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갑국과 을국의 인구수가 같다는 조건이 있으면 100명 중에 20%, 100명 중에 20% 이렇게 해서 맞다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5번
값을 모두 실제 계층 대비 실제 계층과 주관적 계층 인식이 일치하는 사람의 비율. 이건 아까 구해놨죠? 갑국은 50%가 일치하고요. 을국은 60%가 일치합니다. 이걸 물어본 게 아니네. 일치하는 비율은 어느 계층이 가장 크냐? 그러면은 갑국은 지금 얘가 40이니까 하층이 가장 크고요. 을국은 중층이 가장 크네요.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었다. 괜찮죠? 자, 넘어갈게요. 지금 막 점이 찍혀 있는데, 표는 갑국과 을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C에서 A로 이동은 하강 이동이래. C에서 A로 이동은 하강 이동이고, 그 다음에 C에서 B로 이동은 상승 이동이에요. C에서 B로의 이동은 상승 이동이다. 그러면은 우리 상승 이동도 할 수 있고 하강 이동도 할 수 있는 계층은 중층밖에 없었어요. 이제 C가 중층이 되는 거고, 중층. 그 다음에 중층에서 하강 이동해서 A가 됐다는 거는 A가 하층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A가 하층, A가 하층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B가 상층이겠네요. B가 상층.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그라미 하나는 해당 계층의 사람 수고 동그라미가 나타내는 사람 수가 동일하다. 이렇게 인구수의 대수 비교를 할 수 있는 인구수에 대한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구수의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가능할 가짜인데 저는 많이 쓰는데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 은택이 알고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같은 방식으로 제가 상중하 순서가 아니면은 대물림만 파악할 수 있다 그랬잖아. 대물림 파악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화살표로 구분을 좀 할 건데, 얘는 부모 세대 상에서 자녀 세대 하가 됐으니까 하강 이동, 중에서 하가 됐으니까 하강 이동, 중에서 상이 됐으니까 상승 이동, 하에서 상이 됐으니까 상승 이동, 하에서 중이 됐으니까 상승 이동, 상에서 중이 됐으니까 하강 이동.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도 똑같죠? 하강, 하강, 얘는 상승, 얘도 상승, 얘도 상승, 얘는 하강. 이제 나머지는 칸수 세는 거야. 자, 1번 볼게요. 갑국은 자녀 세대에서,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갑국과 을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 구조를 좀 먼저 파악해 볼게요. 갑국 부모 세대는 지금 상층이 총 4칸이 있고요. 중층은 5칸, 하층은 7칸에 9칸이죠. 그 다음에 자녀 세대는 상층이 6칸, 중층이 6칸, 하층이 6칸 이렇게 돼 있네. 그 다음에 을국 부모 세대는 지금 상층이 4칸, 중층이 6, 10칸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6칸 이렇게 돼 있고요. 자녀 세대 상층은 지금 6칸, 중층은 4칸, 얘가 10칸 이렇게 돼 있네. 자, 완전 평등한 계층 구조를 이뤘냐? 완전 평등에다가 밑줄을 좀 치시고요. 필기 하나 할게요. 완전 평등이라는 거는 얘는 각 계층별 인구 수가 같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상중하의 인구 수가 다 같다고 그게 완전 평등한 게 아니라, 완전 평등은 뭐냐면, 완전 평등은 모두 하나의 계층인 거야. 다 상층이거나
다 하층이거나 이런 게 이제 완전 평등인 거죠. 그래서 1번 답이 될 수가 없어요. 2번 을국의 자녀 세대에서 중층인 사람의 수. 을국의 자녀 세대에서 중층인 사람의 수는 4명이죠. 얘는 갑국의 부모 세대에서 상층, 갑국의 부모 세대에서 상층인 사람. 얘도 4명입니다. 같다고 하셔야 되고요. 3번 갑국은 을국과 달리 부모 세대 중층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발생하지 않냐. 부모 세대 중층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틀렸고요. 4번도 틀렸습니다. 4번 5번이겠네요. 갑국의 부모 세대 계층률은 피라미드형. 갑국의 부모 세대는 4, 5, 9니까 피라미드형 맞고요. 을국의 자녀 세대는 모래시계형. 을국의 자녀 세대는 6, 4, 10이니까 모래시계형 맞네요.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16번. 자료는 연령이 50세인 갑을병의 사회 이동과 그들이 속한 국가의 현재 계층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ABC 중 하나고, 세대 간 이동은 가와 다. 세대 간 이동은 이렇게가 세대 간 이동이고요. 세대 내 이동은 나와 다. 이렇게가 세대 내 이동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갑이 속한 국가는 피라미드형이래요. 피라미드형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게 상층이고 요게 중층이고 요게 하층이겠죠. 그러면은 A가 중층, B가 하층, C가 상층이 되면서, 자, 갑은 현재 상층에서 나는 지금 A죠. 중층, 그다음에 B는 하층 이렇게 된 거고, 을은 중층에서 하층, 상층, 그다음에 병은 하층에서 상층, 중층 이렇게 된 거고, 자, 을이 속한 국가는 지금 중층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병이 속한 국가는 하층이 가장 많고 중층이 가장 작기 때문에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번 볼게요. 갑과 달리 을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했냐. 자, 우리 갑부터 좀 보시면은, 자, 세대 간이니까 가에서 달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갑은 지금 상층에서 하층이 됐죠. 하강 이동했습니다. 네, 을도 한번 볼게요. 자, 을은 중층에서 세대 간이니까 상층이 됐죠. 얘는 상승 이동했네요. 아까 달리 을은 상승 이동했다 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자, 2번 을과 병 모두 대물림이 이루어졌냐. 계층 대물림이라는 거는 얘는 부모와 현재, 자녀 현재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금 을만 봐도 을 상승 이동했죠. 그래서 을 아니고요. 병도 하층에서 중층이 됐으니까 병도 대물림 안 받았어요. 3번 갑과 을 모두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을 했냐. 우리 갑을 보시면은, 우리 갑은 세대 간 하강 이동했죠. 자, 세대 내는 중층에서 하층이 됐으니까 하강 이동했어요. 그럼 얘 모두 이동한 거고, 을도 보시면은 을은 지금 세대 간 중층에서 상층이 됐으니까 상승 이동했죠. 세대 내도 하층에서 상층이 됐으니까 상승 이동했습니다. 갑과 을 모두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을 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을이 속한 국가는 갑이 속한 국가에 비해 계층 양극화. 양극화는 모래시계형이어야 되는데, 을이 속한 국가는 다이아몬드형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5번 병이 속한 국가는 사회통합에 유리하냐. 사회통합에 유리한 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 그래서 을이 속한 국가에 해당합니다. 답은 3번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23번 볼게요. 자, 얘도 지금 갑국과 을국의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렇게 나와 있고, 네모의 면적, 요거 좀 중요하죠?
네모의 면적은 해당 계층에 속한 사람 수를 나타낸 거고 면적은 동일하다. 그럼 이 조건을 왜 줬냐? 인구수의 대소 비교를 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갑국 부모 세대는 지금 총 3칸이고요. 중층은 4칸, 하층도 3칸이죠. 자녀 세대는 3칸, 2칸, 5칸 이렇게 돼 있고, 을국 부모 세대는 지금 2칸, 3칸, 5칸. 얘는 2칸, 3칸, 5칸 이렇게 돼 있네. 자, 갑국에서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우리 상승 이동은 지금 이렇게 2개 더하시면은 2개고요. 세대 간 하강 이동은 이렇게 더하시면은 3개네요. 상승 이동이 더 적고요. 2번, 을국에서는 세대 간 이동이 대물림보다 많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다 더하면 10칸이잖아, 10칸. 10칸. 그래서, 을국에서는 계층 대물림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응? 대물림 6개. 그럼 세대 간 이동은 4개가 됩니다. 이동이 대물림보다 적고요. 3번, 부모 세대의 경우, 을국의 계층 구조는 지금 2, 3, 5라서 피라미드형이 되는데, 피라미드형은 사회통합에 불리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자녀 세대의 경우 갑구의 계층 구조는 3, 2, 5니까 모래시경 맞고요. 을국은 2, 3, 5니까 피라미드형 맞습니다. 답은 4번. 5번 틀렸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5번 보시면은 자, 그림은 갑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인데 ABC는 각각 상중하 중 하나며 갑국의 계층은 이들로만 구성된다? 오메. 얍, 얍. 됐어. 이들로만 구성된대요. 무슨 이들인지는 모르겠는데, ABC로만 구성된다는 거겠죠.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 그 다음에 부모 세대의 각 계층에서 50%씩은 대물림이 되었다. 지금 부모 세대의 상중하 비율이랑 자녀 세대의 상중하 비율을 다 하시면 되고, 부모 세대는 지금 피라미드형이라서 A가 10, B가 30이면은 C가 60이겠죠? 그럼 그냥 이게 상중하가 되는 거네. 그죠? 지금 부모 세대가 10, 30, 6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A가 상층이니까 자녀 세대 상층은 20, C는 하층이니까 자녀 세대 하층은 30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 50이 중층이 되는 거고, 우리 이 조건을 좀 볼게요. 부모 세대의 각 계층에서 50%씩은 대물림 되었다. 자,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가 지금 부모 세대고 여기가 자녀 세대잖아. 그러면은 부모 세대 상층 10명 중에 절반은 자녀 세대 상층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10의 절반인 5가 지금 계층 대물림돼서 상층인 애들이고요. 중층도 마찬가지로 30의 절반인 15가 중층 대물림. 그래도 60의 절반인 30이 대물림이 되면서 지금 자녀 세대 하층을 다 더해서 30이어야 되는데 대물림만 해도 30이니까 나머지는 빵이 되죠. 이제 이 빈칸을 다 채울 수 있는 거죠. 여기가 5가 되고 15 더하면 20이니까 여기가 30이 되고 그리고 이미 60이니까 여기는 빵, 여기가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뭘 알 수 있냐면 이렇게가 대물림, 이렇게가 상승이동, 이렇게가 하강이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A는 하층이 아니라 A는 상층이죠. C가 하층입니다. 반대로 나왔고요. 2번 자녀 세대의 계층을 좀 피라미드형이냐. 자, 우리 자녀 세대 보시면은 20, 50, 30이라서 다이아몬드형이죠. 틀렸고요.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중층 자녀. 자, 세대 간 상승 이동은 우리 이 네모 보셔야 되는데 상승 이동을 한 중층 자녀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 총 30만큼 있고요. 4번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자, 우리 상승 이동은 15, 30 더하면 45죠. 얘가 세대 간 하강 이동 이렇게 더하면 5네요. 5보다 많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자녀 세대는 개방적. 틀렸습니다. 답은 4번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 27번으로 넘어갈게. 자, 우리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문제 위에다가 쓰세요.
이 바둑판 표를 절대 재구성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푸시는 거야. 각국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을 조사한 결과 자녀 세대 각 계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의 비율은 하층이 가장 높대. 그러면은 이 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자녀 세대 상층에서 대물림돼서 상층이 된 인구,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불안정하지? 자녀 세대 중층에서 대물림돼서 중층이 된 인구, 그 다음에 자녀 세대 하층에서 대물림돼서 하층이 된 인구, 요거를 이제 비교한 거거든. 그럼 봐봐, 지금 A부터 보시면은 A는 지금 자녀 세대 A가 30인데 그 중에 대물림돼서 A가 된 애들이 24명이에요. 그 다음에 B는 자녀 세대 B는 50인데 그 중에 대물림돼서 B가 된 애들은 20이고요. C는 자녀 세대 지금 C가 20인데 그 중에 대물림된 C가 10명이죠. 10명. 자, 그러면은 하층이 가장 높대요. 그러면은 얘가 가장 높죠? A가 하층이 되는 거고 중층이 가장 낮대요. 그럼 얘는 2분의 1인데 얘는 2분의 1보다 낮으니까 얘가 중층이네요. B가 중층, C가 상층. 얘는 지금 하, 중, 상 순서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대물림은 여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저는 문제를 많이 풀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상승 이동이 아니라 하강 이동이라는 걸 알아요. 약간 완전 데칼코마니처럼 뒤집힌 거거든. 한번 봐봐. 중에서 하가 됐고 상에서 하가 되고 상에서 중이 됐죠. 여기가 하강 이동이고 여기가 상승 이동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상중하에 맞게 표를 이제 재구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번 부모 세대에서 하층 비율, 우리 부모 세대 하층 비율은 56이죠. 56보다 상층 비율. 상층 비율이 뭐라도 56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틀렸고요. 2번 자녀 세대 하층 인구 중 자녀 세대 하층 인구는 지금 30이죠. 30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대물림 물어본 거죠. 대물림의 비율. 그러면은 30분의 대물림이 지금 24니까 이게 50%, 2분의 1이냐? 아닙니다. 3번. 자녀 세대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 자녀 세대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는 저기 이제 동그라미 친 수치를 다 더하시면은 30에 24 더하면 몇이야? 54죠? 세대 간 이동한 인구 46이 됩니다. 46보다 크고요. 인구보다 세대 간 이동한 인구가 작다라고 하셔야 돼요. 4번. 자녀 세대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인구가, 상승 이동 이번에 이렇게 더하셔야지. 이렇게 더하시면은 36이죠.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인구 10명보다 많습니다. 4번 하시면 되고요. 5번. 자녀 세대 계층 구조보다 부모 세대 계층 구조가 사회통합 실현에 유리하냐. 자, 우리 자녀 세대 보시면은 자녀 세대는 20, 50, 30이니까 다이아몬드요. 부모 세대는 15, 29, 65니까 피라미드형이죠.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보다 부모 세대, 피라미드가 사회통합에 불리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다음은 4번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28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28번 문제도 좀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 일단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상중하 비율을 구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조건을 봅시다. 동그라미는 사람의 수래요. 한 개가 나타낸 사람의 수는 동일하다. 인구수 대수 비교하라는 거고요. 그냥 동그라미는 대물림을 받은 사람이래. 그 다음에 빗금친 동그라미가 상승 이동한 사람이고 검은색 동그라미는 하강 이동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표는 기준이 자녀 세대 계층 구조거든.
그러면은 지금 자녀 세대 A를 좀 보시면은 자녀 세대 A에서는 검은 동그라미가 없지. 하강 이동의 결과가 될 수 없다는 거거든. 얘는 하강의 결과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강 이동의 결과가 될 수 없는 계층은 상층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빗금친 동그라미가 없잖아. 빗금친 동그라미 상승 이동인데, 그럼 이 빗금친 동그라미가 없다는 거는 상승 이동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상승의 결과가 될 수 없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얘는 하층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중층이 되는 거라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성할 수가 있냐면, 이 자녀 세대 상층은 총 6명, 자녀 세대 중층은 4니까 8명, 자녀 세대 하층은 6명,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 동그라미의 이제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표를 채울 수가 있는데, 그냥 동그라미는 대물림이잖아. 그럼 상층 대물림은 3명이죠. 중층 대물림은 2명이고요. 하층 대물림도 2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상승 이동을 통해서 상층이 된 애들이거든. 그러면은 상승 이동을 통해서 상층이 됐다는 거는 상승 이동을 통해 상층이, 여기가 3이라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얘는 하강 이동을 통해서 하층이 된 애들이 4명이라는 거는 요렇게를 더해서 4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하강 이동에서 중층이 된 애가 2명, 상승 이동에서 중층이 된 애들이 4명,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부모 세대의 계층 비율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6, 8, 6.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봐봐. 자, 이렇게 두 개 더하면 6이지. 그럼 여기는 빵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다 더해서 8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3, 여기가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됐어요. 1번 틀렸고요. 2번 둘 다 지금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입니다. 틀렸고요. 3번 부모 세대에서 하층 인구의 비율은, 우리 부모 세대 하층 인구의 비율은 지금 이거 다 더하시면은 20이잖아. 그 중에 하층 인구가 6명이니까 50%보다 작고요. 4번 대물림을 받은 사람의 수는 누가 가장 많냐? 상층이 가장 많네요. 답은 4번. 5번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유리하냐? 둘 다 다이아몬드형이고 심지어 중층의 비율도 같기 때문에 누가 더 유리한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 하시면 되고요. 자, 작년 수능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은 네모국 시기별 계층 구성 비율과 연령이 50대인 가별경정부의 사회 이동 결과를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으로 구분한 건데, 세대 간 이동은 부모와 현재 계층, 세대 내는 본인의 24년 전 계층과 현재 계층.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자, 일단 요 조건을 먼저 볼게요. 갑의 부모 세대 계층은 상층이래. 그러면은 갑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갑의 부모 세대 계층이 상층이니까 B가 상층인 거죠. 이제 B가 상층으로 정해진 거고, 갑의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은 모두 하강 이동이다. 여기 보시면은 부모와 본인의 현재 계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대 간 이동인 거고, 얘는 본인의 24년 전 계층과 본인의 현재 계층이니까 이게 세대 내 이동인 건데, 지금 갑을 보시면은 갑 부모는 상층이었는데 지금 갑은 C가 됐고요. 그 다음에 최초 계층, 갑의 최초 계층은 A였는데 갑의 현재 계층은 C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봐봐, 하강 이동의 결과가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는 하층밖에 없어요. 얘가 하층이면은 C는 더 하강 이동의 결과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C가 하층인 거야. C가 하층,
그럼 A가 중층이 되겠네요. 중상하 순서로 구성이 됐고요. 그러면은 지금 시기별 계층 구성 비율을 보면은 얘가 지금 중상한데 얘는 10, 30, 60이니까 피라미드형. 얘는 20, 55, 25니까 다이아몬드형. 맞죠? 얘는 20, 50, 30이니까 다이아몬드형. 이렇게 돼서 자, 1번부터 볼게요. 70년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죠. 2000년보다 다이아몬드형보다 사회 안정성이 낮고요. 2번 2000년 다이아몬드인데 24년도 다이아몬드형입니다. 3번 을은 세대 간 상승 이동과 자, 을 보시면은 자, 을은 세대 간 어딨어? 을 중층에서 상층이 됐기 때문에 상승 이동했습니다. 근데 세대 내 하강 이동을 했냐? 세대 내에서는 지금 계층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았고요. 4번 정은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 모두 상승 이동했냐? 그럼 지금 정을 좀 보시면은 정 여기다 그냥 쓸게요. 자, 정을 보시면은 정은 세대 간 이동해서 상층이었는데 중층이 됐으니까 하강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세대 내 이동을 보시면 상층이었는데 중층이 됐으니까 얘도 지금 하강 이동했죠. 그래서 모두 하강 이동을 하였다라고 하셔야 되고 5번 병은 세대 간 하강 이동했냐? 자, 병 보시면은 병은 세대 간 중층에서 하층이 됐으니까 하강 이동한 거 맞고요. 무는 세대 내 상승 이동했냐? 자, 무는 하층에서 상층이 됐으니까 상승 이동한 거 맞네요.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이제 큰 곱인 이제 도표 첫 번째 유형을 넣었는데 요거는 이제 도표 중에서 가장 쉬운 단원이야. 그래서 당연히 맞추셔야 되고 2분 30초에서 3분 내로 푸셔야 돼요. 그거보다 더 빨리 풀면 당연히 좋겠지만 3분을 넘어가는 순간 이 문제는 못 푼 거야. 정답을 맞췄어도 3분 넘어서 푸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공부량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마더텅에서 교육청하고 평가원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2021년부터 푸세요. 2021년 7월부터 푸세요. 7월부터 푸세요. 그 다음에 평가원은 2022년 6월부터 푸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22년 평가원 시험은 시행연도가 21년이에요. 근데 21년도부터 이게 좀 다르게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2010 몇 년도 기출 보시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혁이가 맨날 이거 질문하거든.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2017년도 기출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이게 킬러였어. 이게 킬러였고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이전 기출을 푸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거 할 바에는 차라리 생활과 윤리 공부를 하세요. 국어 수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때 기출만 푸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간 낭비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몇 강이야? 18강인가요? 19강에서 보도록 할게요.